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백신 2차를 맞았어요. 여러분하고 이제 지금 7주차 녹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8주차 1차 시, 2차 시 녹화 끝내고 세 번째 이제 기말 관련해서 중간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가 8주차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저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컨디션들은 어떠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아동복지 관련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관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렇게 5가지의 법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아이들 안전관리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느라 사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안에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들어보지 않는 법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2014년 11월까지 2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전문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점차 사회에 문제화되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지원을 별정 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이제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에 대한 이제 현행 규정에 이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이제 8월에 전문 개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골자는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이런 홍보 영상들을 제작하여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2015년도에 아동복지법 이제 부분 개정을 이루고 나서 아동 관련 법안이 제정이 됩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그 이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3가지 기본 이념을 살펴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요.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51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6-5의 아동복지법 목적과 이념,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념을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표가 있고요.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총 7장 75조로 구성을 하고 있고, 총칙, 목적, 기념이념,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이런 내용들을 1장으로 총칙으로 정해 놓고, 2장은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장은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4장은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5장은 아동복지시설, 6장은 보칙, 7장은 벌칙.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으로 벌칙, 상습범, 미수범, 양벌 규정, 과태료에 대한 주요 골자인 내용들을 표 6-6 페이지 152페이지에 자세하게 주요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차시에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또 아직 시험 출제는 지금 주말에 좀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이 과목이 워낙 딱딱하고 즐거운 과목은 아니에요. 지난 학기에는 이제 되게 좀 재미있는 건강교육 파트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나 활동적인 것도 있고 헤비하지 않아서 되게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그 과목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과목은 그래도 이제 온라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저도 욕심을 많이 내지 않은데 이제 대면 수업일 때는 좀 수업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을 그래도 이 부분에서 이런 하나는 얻고 갈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와 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의 주체는 결국은 국가이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 아동복지법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이때 아니면 또 우리가 법을 언제 또 리딩해 보겠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장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의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법률 16248호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 실려 있는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아동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치구에 배치되어 아동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보호조치, 또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또는 지도감독에 대한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이제 15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 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호 조치라는 건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위원회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는 것이고요. 보호자 또는 대리 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전문 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누구든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에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또는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가 이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보호자, 국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이제 우리가 근무하게 되는 기관이죠. 초등 고등학교의 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 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들이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보호 전담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에 대한 응급보호, 피해 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 운영, 피해 아동 또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자체 사례 회의에 대한 운영,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교사가 되시면 또 해당이 되시고 유치원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고 의무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이런 사건들, 정민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신고를 받은 그 생활치안센터인가요? 목동에 거기 이제 징계 먹었던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 직무유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유심히 잘 관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신고 의무자로서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이제 직책을 갖고 계신다는 것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민간단체의 경우에 이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 기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게 되고요.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전용시설에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기본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총 10장으로 6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활동이란 이제 그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영유아 보육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법은 총 9장 56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총칙의 목적, 정의, 보육 이념, 책임,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보육실태조사를 하는 곳이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총칙으로 정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1장은 총칙, 2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3장은 보육교직원, 4장은 어린이집의 운영, 5장은 건강영양 및 안전, 6장은 비용, 7장은 지도 및 감독, 8장은 보치, 9장은 벌칙.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면 영유아 보육법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한다거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지자체에서 관할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총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칙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 비용 보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60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종류에서 모자 가족 복지시설, 부자 가족 복지시설,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로 해서 이제 시설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을 표로 161페이지 두 축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던 부분이 있고요. 아동복지 정책에 따른 개선 방안들은 이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예산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명백히 해서 서비스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그 부분을 지원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동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한 보장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제가 지금 이 차시에 3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4조의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자와 국민의 책임, 국가가 이제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가정 위탁에 대한 양육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동 복지에 대한 시설의 그런 기능과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 또 시설에 대한 자립을 지원해야 되고, 또 위기 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아동 전문 인력에 대한 그런 양성과 또 이런 어려움을 위한 해당 시군구의 이런 것들을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보다 강화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